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제73주년 광복절 특집 시리즈 그들이 꿈꾸던 날 제5화 해설이 있는 항일음악 라디오 콘서트 기쁨의 아리랑 독립군과 다시 부르기. 고양해봄 알아요? 그 뭐였지? 고양해봄이 뭐예요? 고양해봄 몰라요? 네. 몰라요. 고양해봄 알아요? 아니요. 고양해봄은 몰라요. 고양해봄은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광복절 특집 시리즈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해설이 있는 항일음악 라디오 콘서트. 방금 들으신 대로 요즘 아이들이 이 고양해봄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고양해봄을 왜 모르죠 아이들이? 네. 집에서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실지 모르겠지만 예. 적어도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안 배우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빠졌군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자세하게 해봅시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분은 항일음악 330곡을 편찬한 고 노동은 중앙대 교수의 아들입니다. 국립예술전통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노관우 선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친일 인명사전을 직접 편찬하신 민족문제연구소 이용창 편찬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실장님은 이 교과서에서 이 노래가 빠졌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예, 이미 알고 있었죠. 이유가 있을까요? 빠진 이유는? 따로 이유는 없고? 직접적인 거는 일단은 이 노래를 작사한 이원수 선생과 예. 작곡가 홍남파 선생에 대한 친일 혐의가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거든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실제적인 그 행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그 실질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이제 좀 전에 이제 이야기도 하셨지만 빼는 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가 작곡한 곡을 아이들에게 불리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뭐 정서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예. 예. 홍남파 작곡가는 왜 친일 인명사전에 등록이 된 거죠? 친일 행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주로 이 문예 쪽은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 같은 경우에도 주로 처벌 대상에서 많이 제외됐거든요. 뭐 특수한 그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부분을 좀 감안을 했던 것인데요. 남파홍영훈 선생 같은 경우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터 이른바 이제 변절에 대한 부분, 뭐 사상 전향의 논문, 또 전향성명서, 또 희망의 아침, 뭐 이런 그 정의의 가 친일 음악들을 작곡하고 지휘하고 보급하는데 앞장선 인물로 이제 선정이 됐던 거죠. 그러면 1940년대 들어서 대거 이제 친일파로 변절했을 때 그때 그 시절에 변절했다 볼 수 있겠네요. 네, 남파 선생도 그렇고 뒤에 보시면 현재명 선생도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30년대 초중반까지는 음악인으로서 교수로서 교육 활동을 하다가 주로 37년 이후부터 이렇게 친일 행적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향의 봄이 그런 이유로 교과서에서 빠졌다. 자, 그러면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 어떨까요?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찾으러 왔니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예, 방금 5곡을 연달아 짧게 들었는데요. 어릴 때 뭐 소꿉놀이 하면서도 불렀던 노래고 네, 고무줄 놀이 하면서도 불렀던 노래고 이런 노래인데 이게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노래들을 2000년대 초반까지도 전래동요라고 저희가 배웠는데요. 예. 사실 일본의 전통 동요라는 와라베 우타들입니다. 아, 일본 노래요, 이게 다? 네, 맞습니다. 아하. 예. 똑똑똑 누구십니까? 그런 노래는 예. 일본에 가면 똑같은 곡조에다가 똔똔똔 도나타라고 하면서 심지어 문에 노크를 하면서 하는 행위까지도 그러면 다 같은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가 다 일제시대 때 들어와가지고 그게 구전에때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뭐 각 곡의 스토리는 좀 더 하나씩 다르겠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이 노래도 사실 우리 민족은 여우를 데리고 논 적이 없어요. 뭐 검둥이나 두꺼비를 데리고 놀았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여우는 일본인들의 역사와 종교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상징적인 동물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은 일본의 에도 시대부터 부르던 일본의 노래 여우의 창 키츠네 노마도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또 줄넘기 하면서 부르는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예. 그러나 그거나 아니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뭐 이런 노래들도 예. 전부 네 그런 일본의 동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장님, 그 일제가 일부러 이런 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부르겠다 옛날에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혹시?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들은 노래 있지 않습니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네. 이 노래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사용됐어요? 네. 제가 아까 전에 두꺼비는 우리가 데리고 놀았던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들 어려서 아마 두꺼비 집 한 번씩 지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때 부르던 노래가 원래 우리의 전래 동요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인데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렇게 부르던 게 우리 민족이 고유의 부르던 방식이었습니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요. 그런데 만약에 창 같기도 하네요. 예. 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이건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변한 노래가 됩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네, 저도 사실 그렇게 불렀는데요. 네, 그런데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보는데 좀 전에 불렀던 그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변한 노래의 버전으로 그 버전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준비하신 분들은 몰라서 이렇게 했는 모양이네요. 저는 이걸 안타깝네. 네, 그걸 어려서 불렀건 아니면 개막식에서 들었건 간에 그 곡을 부르고 들으면서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곡이 만약에 우리의 전통의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골랐다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의식 사이에 혹은 내재되어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노래들은 어쨌든 지금 다 교과서에는 없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다행이네요. 빠지게 됐습니다. 네. 그 또 친일 노래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우리 이 실장이 말한 현재명 작곡가의 노래? 네. 제가 한 소절 불러드릴게요. 노래 잘하시네요. 불러주세요. 예.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곡일 겁니다. 배를 저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네,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죠? 희망의 나라로. 네, 희망의 나라로입니다. 이 곡이 현재명 작곡집 2집에 수록되었는데요. 그게 나온 게 1933년이고요. 현재명이 본격적으로 친일 활동한 게 뭐 4, 5년 정도 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가사에도 좀 이런 논란이 있어요. 험한 바다 물결을 헤치고서 배를 저어서 저편 언덕에 가자는 말이 그 당시로 보자면 우리한테는 사실 그럴 이유가 바다를 건너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을 의식하자면 또 바다를 건너 어딘가 가고 싶은 게 생각이 또 나기도 하고. 바다를 건너서 네. 거쳐서 대륙으로 가겠다. 네, 약간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논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견해를 꼭 뭐 지금 뭐 따지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대표적인 친일 음악가인 현재명의 곡이라는 것, 이 곡이 예, 그런 것들은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홍남파와 마찬가지로 현재명도 30년대 후반에 변절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30년대 거의 초반에는 남파 선생하고 같은 이렇게 경로를 겪게 되는데요. 조선문예회나 동문회 사건, 전향성명 발표, 또 이렇게 전향단체였던 대동민회, 시국 대응, 전선 사삭 보국연맹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겹치는 활동을 하고요. 예전에 노동훈 선생님이 살아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이제 근대 음악계의 거두로서 이제 남파 홍영우와 이렇게 현재명 두 선생을 들었는데 오히려 이제 남파 선생은 일제시대 때 41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제 시기에는 주로 이제 홍남파와 관련된 음악 또 당시에도 나이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그 굉장히 원로로서 대접을 받을 만큼 뛰어난 음악가였는데 오히려 해방 이후에는 이제 현재명 선생이 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미지 변신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예를 들면 해방 이후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이게 이제 전신으로서 있었던 경성음악학교 교장으로서 그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런 장본이기도 하고요. 그 현재명 선생이나 홍남파 선생 같은 경우는 뭐 친일 인명사전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그 만들었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위원회에도 두 분이 다 친일 행적으로 등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친일 행적의 논란은 뭐 이미 다 결론이 난 것으로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40년대 들어서서는 더 노골적으로 이제 친일 행동을 예, 맞습니다. 했었었는데 예스앱으로 이정인님께서 제 유년 시절이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 정민호님 정말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모두 친일 잔재라니 허망합니다. 이원경님 문화 세뇌가 무섭군요. 이런 걸 달아주셨고요. 근데 이 희망의 나라로 이 노래가 쓰여지면 안 될 곳에서 최근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어디서 쓰여졌을까요? 대한민국 16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입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16대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이게 대통령 취임식에서 친일파가 만든 노래가 울려 퍼졌다. 이건 좀 충격인데? 네, 뭐 처음에 선곡할 때는 당연히 희망차게 앞으로 좀 나아가자라는 취지에서 아마 선곡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국가의 중대사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상징적 의미를 보통 담잖아요. 꽃을 하나 놔도 꽃말에 맞게 놓고 또 음식을 하나 준비해도 다 그 사연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예는 뭐 예전에 적지 않았죠. 예를 들면 선구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지금은 이제 뭐 공식 행사든 일반 사회에서도 잘 부르진 않죠. 일송정 이겁니까? 예, 그렇죠. 예. 이 선구자는 조두남이라고 하는 분이 물론 이제 만주에서 작곡을 했던 분인데 1944년에 역시 이제 친일 행적이 있는 윤혜영이라고 하는 작가하고 만든 용정의 노래, 용정거리 이런 제목으로 붙인 그런 노래인데요. 이것이 이제 해방 이후에 조두남 선생이 귀국을 해서 전반적인 그 곡과 얽힌 사연들을 왜곡을 해서 가사를 일부를 바꿔서 선구자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해서 이것이 또 대대적인 국민 가요로 국민의 노래로 알려지게 되고 용정의 기념비까지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2000년대 넘어와서 마산 쪽에 조두남 음악관 개관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서 그렇겠네요. 물론 이제 조두남이라는 이름은 빠지고
마산음악관으로 되고 있지만 그런 예가 뭐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예전에는. 예. 세탁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다음 알아볼 노래는 이거 굉장히 논란이 있는 곡입니다. 그 애국가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애국가도 역시 친일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작곡가 때문이죠? 예, 그렇죠. 예. 예. 안익태에는 어떤 친일 행적이 있습니까? 그 주로 뭐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또 뭐 유럽에서 30년대 후반 40년대 계속 활동을 했고 해방 이후에 이제 귀국을 했기 때문에 그 행적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까지 주로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리하르트 그 슈트라우스 음악 그 독일의 대표적인 음악가 아니겠습니까? 나치 제국음악원의 총재도 했고요. 이런 인물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제 그 독일 제국의 음악 또 일본 정부로부터 1942년에 만주국 건국 10주년 경축을 위한 만주국 축전곡을 의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이른바 만주 환상곡인데요. 만주 환상곡. 예, 네. 예. 이 만주 환상곡의 제4악장 4개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4악장의 피날레가 그 만주국의 건국 10주년을 그 환희로 표현하는 그런 피날레였는데 이것이 이제 해방 이후에 애국가와 관련된 그 한국 환상곡에 예. 그대로 도입이 돼서 이게 음악이 이제 지금의 애국가는 원래 애국가가 있었고요. 그 전부터 있었고 뭐 임시정부에서도 활용을 했긴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제의 침략, 제국주의 전쟁에 동조를 하는 그런 봉축음악이라고 하는 만주환상곡에 있는 음악을 그 한국 그 환상곡에 도입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갖다 썼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제가 만든 만주 괴뢰국을 찬양하는 곡을 썼는데 그 곡을 한국 환상곡에 그대로 갖고 왔다. 이런 그렇죠.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작곡가도 문제고 곡 자체도 문제다. 그렇죠. 예. 이것도 조금 충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만주국 창립 1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1장기가 걸려있는 콘서트홀에서 만주 환상곡을 연주하고 지휘하는 비디오를 직접 발견한 송병욱 씨가 독일에서 인터뷰하며 전했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애국자, 한국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 이런 이미지의 안익태와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것을 접한 후에 정말 충격에 빠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이번에 안익태 지휘로 연주된 곡이 어떤 곡인지 분명히 확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자막을 통해서 만주국 10주년을 기념하는 만주국이 안익태 선생이 작곡 지휘한 것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또 한국 환상곡과 만주국의 선율 가운데 두 부분이 사실상 동일한 멜로디란 것도 확인했습니다. 두 선율이 음악적인 면에서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죠. 그 노관호 선생님도 이거 직접 보셨다고요, 동영상? 네. 아버지가 영상을 처음 보여주셨을 때가 2006년쯤이었어요. 대학교 제가 3학년쯤이었는데 사실 충격을 받긴 했는데 그때 그렇게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조차도 당시에는 그렇게 이슈화가 되지 않았는데요. 아버지께서 사실 기사나 강연 등을 통해서 10수년간 이 부분을 알려오셨지만 이슈화가 되게 어렵다는 것을 참 여전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인터넷에 만주 환상곡이라고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영상의 일부분을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안익태의 후손들은 또 다른 입장일 텐데요, 그런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그건 뭐 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어떤 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는지는 저희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주제, 오늘 항일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일 음악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일제 항구하면서 불렀던 노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어떻게 봐야죠? 네, 쉽게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이 기한을 1894년 동학기부터 45년 해방까지의 음악으로 이렇게 아버지가 정하셔서 예, 그렇게 정하시다.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노래곡인데 가극도 있고 무용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됩니다. 예, 항일음악 330곡. 이것을 기획한 민족문제연구소 임원영 소장의 이야기 듣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식민지에서 저항하던 음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 가곡일 수도 있고 독립군가일 수도 있고, 그런데 혁명 가곡이나 독립군가만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애환이 다 들어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제2국 땅에서 불렀던 노래, 향수 같은 노래, 혹은 가난하면서 사는 노래, 그런 노래까지도 포함됐기 때문에 가곡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말도 일제시민지시야만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우리 민족들이 불렀던, 특히 독립운동가들이 불렀던 노래를 다 모은 것이 바로 독립운동가들이 불렀던 노래를 다 모았다. 기존에 알려진 220곡 위에 새로 발굴된 100곡을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곡의 악보와 해설이 이 책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 선친께서 이 작업하는 걸 옆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또 지난하고 또 지루한 싸움이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너무 오랜 기간 작업을 해오셨고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틀 3일 전까지도 병원에서 이 책을 다듬고 계셨거든요. 마지막쯤에는 정말 그 하루의 기력을 그 2시간 안에 다 쏟아 부으셔가지고 노트북 앞에 앉아 계셨고요. 남은 시간은 종일 그렇게 힘들어 하셨던 모습을 가족으로서 보는 게 참 힘들고 좀 먹먹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노가바, 흔히 말해서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그러니까 개사한 형태의 항일음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노가바 형태의 항일음악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도 어려서 원래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많이 하셨죠. 시골 구경 같은 노래 막 가사 바꿔 부르고 저도 그랬었는데요. 여러 가지 곡 중에 전통 민요, 우리의 전통 민요를 가지고 바꿔서 부른 노래를. 가사만 바꿨다는 거죠? 네. 멜로디는 맞습니다. 그대로 멜로디는 그대로. 예. 민중이 아무래도 부르려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다가가는 게 쉬웠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밀양아리랑 날 좀 보소. 이거. 네. 예. 그 날 좀 보소 하는 그 노래를 가지고 광복군 아리랑으로 이렇게 바꿔 불렀는데요. 예. 네. 이런 식입니다. 우리네 부모가 날 찾으시거든 광복군 갔다고 말 전해주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요 광복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예. 네, 이런 식으로 밀양아리랑을 가지고 바꿔서 광복군 아리랑을 그 당시에 많이 불렀습니다. 예. 노관우 씨도 노래를 너무 잘하지만 더 잘하는 사람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까요? 예. 예, 민족문제연구소 항일음악회 실황 오단혜 씨가 부른 광복군 아리랑이었는데요. 굉장히 신나네요.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시 항일운동을 하면서 이 노래를 같이 또 부르고 듣고 하면 힘도 날 테고요. 또 용기도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광복군 제3지대 김학규 지대장이 처음으로 가사를 바꿔 부르기 시작해서 다른 지대로 보급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노래는 어떤 형태의 노래가 있을까요? 네. 이 노래는 가사를 바꿔 부르는 노래는 아니지만요. 이렇게 우리 민요랑 잘 어울리는 우리의 전통 민요랑 잘 어울리는 국거리 장단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기쁨의 아리랑이라는 곡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망국의 서름을 안고 피눈물 흘리면서 넘었던 그 탄식의 고개가 이제 다시 새 나라 건설의 부푼 꿈을 안고 귀환하는 그런 승리의 고개가 되었다. 그것을 기뻐하는 아리랑 고개가 되었다라는 노래거든요. 그럼 이 노래도 원래 우리 민요가 있는 건데 가사만 바꿨습니다. 네, 이 곡은 아니고요. 이 곡은 네, 우리 민요의 스타일을 좀 스타일만 차용했다? 차용해서 작곡된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새롭게. 작곡자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누가 했는지 모르고. 네. 자, 들어보도록 합시다. 기쁨의 아리랑을 들었는데요. 자, 이 노래는 굉장히 곡조가 슬프네요. 네. 슬픈 노래인데 연변 지역에서 많이 불렀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악보의 출처가 연변의 동북군정대학 노래집에 실려있는 악보이기도 하고요. 노랫말도 고국을 떠나 있지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아 아마 그 지역에서 많이 불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실장님, 우리가 우리 민족이 연변으로 많이 이동한 것은 강제 이주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원활한 독립운동을 위해서 넘어간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지역에서 모여 살던 우리 동포들이 많이 불렀다. 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월경에 대한 압록강, 두만강, 월경에 대한 이제 규제가 법적으로는 있었지만 실제로 낮에는 그 강을 건너서 농사를 짓고 넘어오고 이러던 것이 점점 이렇게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강제 이주도 있고 그러면서 이 연변 지역을 포함한 간도 일대에 한국인들이 대거 이주를 하고 또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 단체들이 무장항일 독립을 전개하게 되는 뿌리가 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산리 전투라든가 봉오동 전투 이후에 일제 대대적인 탄압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애환 또 향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이런 가사들이 좀 애절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항일 독립에 대한 어떤 지향을 했을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민요를 가지고 가사를 바꿔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만 또 서양 멜로디를 차용해서 가사 안 바꾼 노래도 있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 노래는 광고 듣고 와서 4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번지리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로 독립군가였습니다. 가자 싸우러 가자. 음을 굉장히 낮게 부르신 것 같은데. 네, 좀 녹음은 낮게 돼 있네요. 네, 굉장히 옥타브 한 개 올렸으면 더 신났을 것 같은데. 이게 원곡은 외국 곡이죠? 네, 맞습니다. 원곡은 미국이 남북전쟁 때 부른 것으로 알려진 조지아 행진곡이 원곡입니다. 예. 그런데 이 노래 신흥문학교 교가 또 있고요. 또 독립군가도 있고 하는데 이 조지아 행진곡을 차용해서 부른 노래가 이 330곡 중에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세보니까 11곡 정도가 이 곡의 가사를 바꿔서 곡은 그대로인데 가사만 바꿔서 부른 노래들이고요. 실제로는 아마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신흥무관학교 교가 노래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역시 조지아 행진곡의 창에서 가사를 붙인 곡인데 작사가가 석주 선생이네요? 네. 아, 놀랍습니다. 자, 석주 선생이 가사를 붙인 곡인데 신흥무관학교 효과. 신흥무관학교는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말 그대로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신흥무관학교는 이제 이건 통칭으로 그렇고요. 이미 이제 1907년대 신민회 비밀결사 친민회가 조직이 되면서 국외 독립군 기지가 논의됐고 이후에 이제 이회영 선생의 그 육형제와 지금 전에 말씀하신 석주 이상영 선생 이런 분들이 만주로 유아위원으로 이주를 하셔서 1911년에 이제 신흥 강습소가 먼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12년에 이제 신흥 중학교, 신흥 학교, 신흥 무관학교 이제 통칭 그렇게 되고 이것이 이제 정식으로 19년 5월에 유하연 고산자라는 곳에 신흥 무관학교가 이제 본교로서 개교를 하게 되는 역사적인 연원이 있고요. 이 그 신흥 무관학교는 그와 동시에 여러 이제 그 망명객들이 자치기관으로서의 경학사라든가 이런 것들 부민단이라든가 군정부로서의 한적회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광복군의 일차적인 자원이 되기도 하고요.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예컨대 의열단을 결성한 김원봉 또 윤세주 이런 분들이 다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시고요. 이육사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뭐 김산, 아리랑의 김산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이 1920년에 특히 이제 홍범도 부대하고 청산리 전쟁에 벌이는 전쟁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되고 혁혁한 공과를 이루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런 그 신흥무관학교나 만주 일대의 무장 항일 독립운동 단체들이 일제의 대대적인 탄압을 받아서 이른바 이제 경신연에 있었던 대학살을 받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뭐 광복군이라든가 독립운동 단체들이 좀 이렇게 괴멸이 되다시피 하는 사건도 있었죠.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의 광복군 주춧돌이 되는 그 출신자들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신흥무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회영 선생 일가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팔고 가서 그렇죠. 다 투자한 돈 아니겠습니까? 석주 선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회영 선생이 그 이국 중국 땅에서 돈이 없어서 쌀을 못 사서 맨날 며칠 굶었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석주 이상용 선생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안동에 그 임청각 그렇죠. 후손분들이 살고 계시고 임청각은 이제 일제가 의도적으로 그거를 갈라서 철도를 넣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상용 선생의 후손분들이 뭐 지금 살고 계신데 해방 이후에는 고아원에까지 보내질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사셨다는 증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 신흥무관학교는 20년에 폐교가 됐다가 이시영 선생이 그러니까 이회영 선생의 육형제 중에 5번째 뭐 부통령을 지내셨던 해방 이후에 국내에 들어오셔서 신흥 전문학교라는 거를 이 연원을 그 따져서 신흥 전문학교를 만들고 이것이 지금의 경희대학교에 전신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특집 시리즈 2화에 나왔던 올드랭 사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애국가로 바꿔서 불렀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이 버전도 있었고요. 또 폴란드 민요 국제에 작사를 붙인 노래도 있었습니다. 최후의 결전이라는 노래인데 이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밀양 사람 윤세주 선생이
곡을 붙였던 건데 우리가 의열단 하면 김원봉만 떠올립니다마는 윤세주 선생도 상당하게 항일에 앞장섰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짧게 윤세주 선생이 어떤 사람을 설명해 주시죠. 예, 김원봉 선생하고 같은 밀양 출신이시고요. 일찍이 3.1운동에 참여했다가 망명을 해서 갔다가 다시 이제 의열단을 결성을 해서 이른바 이제 그 동양척식회사라든가 조선총독부 요인암사를 위해서 국내에 들어오셨다가 체포가 되셨죠. 그리고 다시 이제 한 7, 8년 옥살이를 하시고 중국으로 망명을 해서 조선의용대를 이제 1938년 10월에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1년에는 그 대원들하고 팔로군과 같이 이제 합동작전을 벌였는데요. 전투를 수행하다가 타이양산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도 중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영웅 열사로서 아주 드물게 한국인으로서 이제 그 영웅시하는 인물 중에 하나고 현재 열사능원에 지금 안치되어 있는 대표적인 항일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배경으로 깔렸던 곡이 윤세주 작사의 최후의 결전이었고요. 그런데 이 항일 음악에 일본 군가가 있다. 자, 일단 어떤 노래인지 노관훈 선생이 직접 좀 불러주시죠. 네. 조선의 동무들아 2천만 미나 두 발 벗고 두 팔 벗고 나오너라 우리 것 우리의 힘 우리 제주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자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자. 예, 이게 조선 물산 장르가인데. 네. 노관우 씨는 그 330곡 노래를 다 할 줄 압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악보를 제가 다 작업을 하긴 했는데요. 네, 뭐 악보를 보고 부를 수는 있죠. 다는 알지 못하고요. 네. 일단 악보를 보고 부를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네, 그래요. 근데 이 조선물상 장려가가 일본 곡조가 된다고요? 어떻게 되죠? 네, 이 원곡이 1900년 일본 해군 군악사 출신인 세토구치 토오기치가 작곡한 군함행진곡이라는 곡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군가입니다. 네, 그 곡에 바로 작사를 붙인 곡이 이 곡이 된 건 아니고요. 이 작사는 따로 이 작사분도 유명한 분이신데 윤석중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작사를 따로 공모를 해서 공모된 작사가 따로 있었는데 나중에 이후에 이 작사를 가지고 곡을 다시 붙여가지고 지금의 이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 자체는 다른 곡으로 원곡이 있지만 그래도 일본 군가를 가지고 한 곡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이 곡을 좀 소개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학도건면가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일본의 곡을 갖고 온 거고요. 네. 제가 짧게 불러볼 텐데 아마 잘 아시는 곡일 거예요. 예. 아깝고 아깝다 가는 청춘은 문노라 나를 위해 다시 오겠나 늘 길을 기다려 공부하라고 영광을 허송함은 우인이로세. 네. 이렇게 나가는 노래인데 이 곡이 원곡이 철도 창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기차역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그런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도 일본에 가면 일본 기차가 발차할 때 우리나라 지하철 들어올 때 음악 들리듯이 네, 지금도 이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항일 음악의 범주로 들어간 이유는 뭘까? 그 선친 노동원 선생님이 한 얘기가 있죠. 네, 그 일본 음악을 가지고 항일 음악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는데 아버지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항일 음악의 본질은 물론 가사에 있다. 민중들이 혼을 담았던 것은 가사의 내용이다. 하지만 음악도 그 안에 민족성을 담게 마련이다. 항일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국민끼리 서로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로 소통하는 것이 어찌 씁쓸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어쩌겠는가. 총을 쏘는 일본인들 앞에서 칼만 휘둘러서 되겠는가. 급한 대로 총이라도 뺏어서 싸워서 일단 이겨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본질은 가사에 있다. 뭐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이 직접 작곡하고 만든 항일음악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압록강 행진곡일 텐데요. 네. 압록강 행진곡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문을 찾는 용사로다.
압록강 행진곡. 한유한 작곡가가 만들었는데 한유한 작곡가가 독립운동가라고요? 네, 성교수. 예, 독립운동가시죠. 처음부터 음악을 공부하셨던 건 아니고요. 만주 이렇게 상해로 건너가셔서 신화예술대학교를 다니시면서 이제 음악 공부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1939년 10월에 무정부주의자들과 민족주의계들이 이제 결성한 한국 청년 전직 공작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경에서 결성되는 그곳에 이제 예술 조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많은 음악을 이제 작곡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극, 항일 가극, 이른바 항일 오페라 아리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공연을 총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전지공작대의 기관지였던 한국 청년이라고 하는 잡지에 보면 이 당시에 그 음악 공연과 레퍼토리라든가 출연자라든가 그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예. 예. 어쨌든 이 노래는 굉장히 장엄한 분위기가 나요. 그리고, 가끔 제가 이 노래 한 번씩 유튜브로 틀어보긴 하는데, 괜한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런 곡인데. 저절로 이렇게 손이 이렇게. 그렇죠. 주먹이 올라가는. 그렇긴 합니다. 예. 예, 다음은, 안중근 의사가 직접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 옥중가라고 있습니까? 예, 옥중가. 우리 노관우 씨가 직접 노래 가능하죠? 네, 한번 불러보죠. 예, 옥중가. 이건 악보 없이도 되는 걸로. 네. 예. 적막한 가을 강산 야월 삼경에 슬피 울며 날아가는 저기러기야 북방의 소식을 내가 아느냐 여기서 저기까지 멸리되는지 아차차 가슴 답답이네 신세야. 예. 이거 연주도 직접 하셨어요? 네, 뭐 어디 나와 있는 게 없어서요. 제가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지금 항일음악 330곡집을 편찬한 노동은 교수님이 새롭게 발굴한 곡이라고요? 이제 국내에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고 중국 쪽에만 연변 쪽에만 소개가 되어 있었다가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신 분이 아버지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특별할 것 같네요. 예, 네. 이 노래는 안중근 의사가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에 위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만든 노래다. 굉장히 그 분위기는 경쾌합니다만은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 옥중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이 노래를 불렀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안중근 선생 같은 경우는 옥중에서도 그렇게 그 처져 있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이런 일본인들 교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증언을 하고 있죠. 아마 정서적으로 이것이 이제 악보는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던 것은 아니고요. 감옥에 계셨으니까 가사를 만들어서 읊조리면서 부르시던 것을 면회온 친족에게 전달이 됐고 이것이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이 한동안 끊겼다가 중국에서 이제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이제 발굴이 됐다고 하는 것인데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가사말에.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특집으로 보내드렸던 일주일 동안 강복절 특집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해설이 있는 항일음악 라디오 콘서트 함께 해봤고요. 대한혼가라고 있다고요? 네.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이제 군가가 지금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군가가 대부분 반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군가들이 많이 있고 이런 독립군의 어떤 뿌리가 우리 군의 뿌리가 독립군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항일음악 중에 하나가 군가로 쓰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바로 이 대한혼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대한혼가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노관우 교사 또 민족문제연구소 이용창 편찬실장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대하는 삼천리 봄이 적지 않도다 백두산으로 한라산까지 자연은 용기를 그려냈구나. 네, 제가 다음 주 한 주 휴가를 떠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는 다른 분이 오셔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일주일 데이터 MC는 이은경 위키트리 방송위원입니다. 저의 의견은 안 들어갔고요. 제작진이 밀어붙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방송 보냈던 광복절 특집 시리즈는 8월 15일 날에 팟캐스트에 한꺼번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